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전 오늘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일본 열도 역시 방사능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 실태 장성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벌어진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보강을 통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한 상황은 지난 7년 내내 꼬리를 물었습니다. 원전 경락 건물 안쪽 면에는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철판이 부착돼 있는데 지난해 초 이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한 8기 원전 가운데 절반인 4기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부식으로 인해 철판이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노후 원전에 가까운 월성 원전은 4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철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 경락 건물 폭발과 방사능 유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으로 시급해진 원전의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까지 6년째인 사업의 진행률이 아직도 30%대에 그친 원전이 있는가 하면 설비를 확장하지 못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친 원전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성능 기준을 규모 7.5 지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원전 비리와 대형 사고의 원인인 원자력업계의 오랜 비밀주의 관행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검증 과정은 원전 측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부실과 소모적인 논란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뒤늦게나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모든 가동원전에 대한 최종 안전성 보고서 등 인허가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충실히 공개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국내 원전의 위험성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안전대책 가운데 80% 이상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00%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이어 경주 포항에서의 이딴 지진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위험성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요즘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걱정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 시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서 온갖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의 한 마을 뒷산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2만여 제곱미터 터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과 50m도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변 온도 상승, 그다음에 반사강, 그다음에 지금은 악천후가 많으니까 그 악천후 때 이제 우수 관계라든지 환경 피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동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임고면 삼매동 주민들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마을 아래 12만 3천여 제곱미터 터에 4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개의 문화재를 품고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 앞에 수만 그루의 산림이 훼손되면 경관도 해치고 농사도 영향을 받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그루를 여기에 베낸다고 합니다. 저 아래까지 등록되어 있는 건 10만 평,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것이 다 얘기된다면 여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경북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추진되는 곳은 모두 6,100여 곳. 한 해 전보다 1,000여 곳 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습니다. 정부가 이제 인가하고 보로하고 이력거리 제한을
기준점을 100m 잡아버렸습니다. 예. 이 100m를 잡으니까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 환경 훼손과 파괴도 문제입니다.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 파괴를 해가며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한다면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실효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장동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180제곱미터와 차량 석 대, 각종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안쪽 사무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열렸던 대구 국제소매박람회에서 참가업체들이 2억 3,200만 달러의 상담 성과와 9,30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섬유박람회와 같이 개최된 대구 패션페어에서는 참관객은 7,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계약 예상액은 500만 달러 정도로 지난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장애 학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을 받아 모두 57명의 장애 학생을 채용해 학교에서 사무 보조와 조경 관리 등의 일을 시키고 매달 최대 80만 원까지 학생들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키나와 캠프를 마무리하고 오는 화요일부터 시범 경기에 돌입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팀의 가장 큰 빈자리인 4호 선발 선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은 해마다 두 자릿수 승수를 지켜왔던 윤성환 선수부터 외국인 투수 2명으로 이어진 선발진에 당초 4선발이 유력했던 우규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국내파 선발로 2명의 선수를 선정해야 하는데 오는 화요일부터 펼쳐지는 시범 경기를 통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4호 선발 후보로는 좌완 장원삼부터 최충현, 김대우, 신인 양창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